사실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했던 발언 중에 하나는 선거제 관련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회견 당시에는 좀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꼈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로 이 선거제를 결정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어기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미루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복수의 안을 갖고 그중에서 그냥 일종의 그 당원들의 힘을 빌어서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이 모든 권한, 이걸 결정할 모든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다로 이제 선회가 됐어요. 사실 오늘 제가 기자분들 몇몇 분들에게 이제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답변을 좀 드렸던 게 있는데 당원 투표로 선거제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정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보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분들한테 그랬어요. 그 누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다 누군지 모른대요. 얘기할 수 없대요. 원내대표는 계속 인터뷰하면서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민주당 핵관이 있는 거야. 참 가끔 보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은데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들이 워낙 분분한 의견들 사이가 진짜 균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팽팽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 많은 의견, 이 다양한 의견, 이 팽팽한 의견들 다 들으시고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당내에 근데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뭐 듣거나 하지 않았어요. 정청래 수석 최고가 그분도 수석이네요. 오늘 오시면 모시면 볼 거예요. 그 수석 최고가 이제 당원 투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 퍼졌던 것 같은데 뭐 결론이 어떻게 났든 간에 뭐 우리 박 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맞겠죠. 이번 총선 전쟁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비례 의석을 다 양보하래요. 총선에서 정당이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역구로 151석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례도 민주당이 당연히 획득을 해야 되죠.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똑같은 한 석인 비례대표는 남의 정당에 양보하자, 자선 사업하자.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진짜 극단적인 정치적 증오의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이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저도 정치학자지만 정치 개혁의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그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이 주권 재민의 원칙이 사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수석 최고라는 분이 그 명분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렇게 일정 정도의 한국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분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거 못하겠다? 정말 저는 정청래 수석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수석 특집에 저 빼고 오셔서 좀 사과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도 지금 이상하게 된 게요. 연동형은 정치개혁 의미라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다른 거 검토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병립형 회기가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번 준연동형제는 기형적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게 준연동형제는 기형적이고 오히려 의미 없는 그런 제도로 인식되어
지고 병리평을 병리평 하면 되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양당 체제의 일종의 이제 독점적 양당 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을 침해하는 기존 제도를 기득권 속에 그냥 온전시키자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민주당이 이거를 매니지먼트를 잘했어야 돼요. 병리평 회기 문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꺼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선거가 60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 저희가 의원들 사이에 여론 분포를 조사한다고 해보면 팽팽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표님에게 좀 그런 고민의 결론을 좀 맡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실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셔야 된다고 본인도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한쪽 손을 들기가 어렵거든요. 5대 5인데 한쪽 손을 딱 들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긴 할 테지만 막 지금 뭐 그 선택권을 훼손시킬 정도의 건 아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정말 양당이 이것이 문제라 생각하면은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입장 발표처럼 고심 끝에 준위성 정당 뭐 이런 거는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직무유기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래서 뭐 조금 개혁을 하거나 이러면은 좀 하여튼 더 면밀하게 잘해야 돼요. 위성정당도요. 황교안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죠. 대표께서 준연동형제 되니까요. 그냥 눈치 보면서 한 것도 아니고 위성정당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름도 발표하고 막 이랬어요. 당 이름도. 그럼 민주당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성정당 문제는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법은 위성정당 하라는 법은 아닌데 그 틈새가 있었거든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위성정당을 그냥 제 표현으로는 정말 뻔뻔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준연동형제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악용을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늦게 위성정당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때 그래서 또 전당원 투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권역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거 소탐대실이다. 아마 선거에서 표 잃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딱 한 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에요. 정치가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이 거대 정치 세력이 장악이 경쟁을 합니다. 맨날 정권 교체 왔다 갔다 무슨 시기춥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제가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로 소위 새 정치로
제가 가겠습니다. 공약을 한 번도 한 게 아니고 대선 후보부터 해서 이럴까 저럴까 자꾸 눈앞에 소위 소탐대실할 확률이 큰데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은 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전 그렇죠. 몇 석 차이 안 나요. 준연동형제를 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못하고 4년 전처럼 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나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이나 몇 석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잃는다, 소탐대실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선거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네.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거를 강제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경쟁의 상대자를 배제하고 준연동제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협박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 준연동제 만들지 마라. 진짜 합의해야 된다. 합의 안 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 하는데 진짜로 준연동제로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만들었죠. 그랬으면 사실 만들지 말았어야죠. 근데 민주당 얼른 또 따라서 만들더라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의 판도라,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아무 말 대잔치였다의 한 줄 평. 여야가 총선을 앞둔 모양입니다. 한 줄 평. 여당은 이재명 대표 없으면 못 살아. 이재명 얘기를 해야 연명이 되나 봐. 예. 기승전 이재명. 한 줄 평.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국정 쇄신 요구를 저희 당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귀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